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직장 생활, 가정의 책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관리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음식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특히 만성염증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든 모르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몸의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60대 주부님들 혹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직장인분들, 여러분은 과연 건강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하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만성염증과 그 유발 원인인 음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려고 해요. 1. 만성염증이란 무엇일까? 만성염증은 우리가 흔히 감기나 상처로 겪는 급성염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급성염증은 상처나 감염 후 몸이 치유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일시적이고 빠르게 회복됩니다. 반면에 만성염증은 몸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며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나게 되죠.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은 과중한 부담을 겪게 되며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고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 음식으로 인한 만성염증의 사례들. 사례 1. 60대 주부 가공식품에 의존한 식습관으로 고생. 김정희 가명 씨는 60대 중반의 주부로 평소 바쁜 생활로 인해 대부분의 식사를 가공식품과 간편식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한동안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소식도 자주 했고 인스턴트 음식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몸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만성염증으로 인한 관절염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편리한 가공식품에 의존했던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음식들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관절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2. 50대 직장인, 설탕과 고지방 음식으로 고혈당과 심혈관 질환 위험. 김태수 가명 씨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빵을 먹고 점심시간에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자주 즐겼습니다. 퇴근 후에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료와 스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당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식습관이 만성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나는 항상 바빠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찾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들이 내 몸을 망쳤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설탕과 고지방 음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례 3. 40대 후반의 여성, 패스트푸드로 인해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박수영 가명 씨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자주 외식을 하며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 수치가 높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바쁜 일정을 이유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내 건강을 망쳤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푸드에는 과도한 트랜스지방과 당분,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몸이 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면 결국 비만과 심혈관 질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3.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공식품 줄이기. 가공식품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입니다. 가능한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지방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운동 습관 만들기.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결론. 이제 여러분은 만성염증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며 때로는 편리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주부, 50대 직장인, 40대 후반의 여성들, 여러분 모두가 건강을 위한 실천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앞으로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성염증 예방을 위한 실천법. 항염증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당뇨, 고지혈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식단. 식사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서 체내 염증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염증 식단을 통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직접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심지어 치매와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로 연어, 참치, 고등어 등의 기름진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마씨, 호두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12회씩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거나 아마씨와 같은 씨앗류를 식사에 추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1.2.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항염증 식품입니다.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제는 체내에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 건강한 지방 섭취.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지만 모든 지방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염증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은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또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1.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 또한 체내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단백질을 증가시키며 운동 후에는 염증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5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성염증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관리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1.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요가를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호흡법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충분한 수면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최소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만성염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식습관 개선,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과 같은 일상적인 노력을 통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